네, 11회차 피드백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키 테이크어웨이즈부터 볼까요? 네, 키워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의 키워드에서 1등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확장. 지난 회차 피드백 10회차 영상을 보시면 확장하는 요령도 상세하게 설명했거든요. 네, 그거를 잘 안 보신 분 또는 봤더라도 정확하게 적용할 만큼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사진하고 동영상은요. 텍스트로 된 설명이 붙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꼭 쓰셔야 되고요. 가독성과 띄어쓰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해시태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네.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액션으로 옮기는 게 언제나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유입 경로를 한번 또 오늘 살펴볼 겁니다. 아,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경로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힘을 줄 수 있죠. 네, 그 점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리즈 포스팅의 힘이라는 주제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효림초 영어학원 윤선생 IGSE 장림동 학원. 네, 부산 그 김진석 본부장님이 산하학원 원장님을 위해서 하신 포스팅인데요. 시리즈로 하고 계시니까 오늘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네, 다음부터는 원장님이 직접 쓰신 글을 올려주셨을 때만 호칭 목록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림초 영어학원, 장림동 영어학원 둘 다 1등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검색하면 네, 뷰 1등이죠. 네. 그리고 장림동 영어학원 지역명을 넣어도 1등입니다. 자, 부산 우리 그 김진석 본부장님은 왜 쓰는 족족 1등을 할까요? 지역도 다르고 학교도 다른데 쓰기만 하면 1등하는 이유? 이 본부장님이 블로그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면은요, 오래된 블로그예요. 블로그 여기 프로필 가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블로그가 벌써 오래된 블로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아이고. 네. 우리 부산 그 본부장님 블로그는 굉장히 오래된 블로그예요. 그리고 글을 많이 쓰셨고요. 또 많이 쓰신 만큼 글의 퀄리티도 좋고 이웃도 많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그 연역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빨리 못 찾아서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블로그 히스토리. 네. 원장님들 다른 분들의 블로그에 가서 그 블로그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를 보려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히스토리. 네, 보세요. 쭉 내려가니까 2015년. 2015년에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벌써 몇 주년이에요. 6년 동안이나 블로그를 꾸준히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이웃도 많이 당연히 있겠죠? 네, 이웃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웃이기도 하시고요. 어, 그래서 그 블로그 자체에 힘이 있다 보니까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원장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또 키워드도 적절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동영상을 사용하셨는데요. 동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기 샌드위치 만들기로 영어로 말하기, 또 여학생이 만들기 영어로 말하기, 그리고 사진 사용하시고, 여기에도 새내기의 파닉스 실력 자랑. 자, 한 번 이 학원을 위해서는 한 번만 사용하시는 그 포스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동영상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 볼까요? 네, 방문자들이 잘 안 봅니다. 방문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영상 하나나 두 개만 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하나의 포스팅의 영상이 굉장히 많으면 그냥 다 안 봐요. 네,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아껴서 사용하시고,
일정 영상을 사용했으면 다른 거는 좀 킵해놨다가 다음번 포스팅에 또 쓰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여기다가 업로드하면서 어, 왜 이 영상을 꼭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좋아요. 뭐, 꼭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적지 않아도요. 그 영상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면은 그게 궁금하면은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 같은 게 없이 영상만 딱 있고 제목만 있으면 물론 제목도 없는 것보다는 제목만 있어도 그게 좋긴 한데 그 영상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흥미를 좀 유발하는 게 있어야만 영상을 눌러서 보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 갖고는 영상을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그거를 봐야 하는 이유, 또 그 영상의 핵심 포인트,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네이버는 그렇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그 검색 엔진이에요. 그래서 영상 속속들이 그 어떤 내용으로 아이가 말을 했는지 그것까지 알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글자로, 본문의 텍스트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넣는 거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 플레이스가 아니라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하고 제가 눌러보니까 그림이었는데 스마트 플레이스를 아직 등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신설학원이어서. 근데 이제 꼭 등록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네. 스마트 플레이스도 검색하면은 그 블로그보다 오히려 먼저 나오잖아요. 지도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지도에서도 상위 노출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신속히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벌교초등학교 N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어, 이 블로그 제목을 보니까요. 근데 우리 그 앤 선생님의 경우에 어때요? 모두 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갖고 붙어 있잖아요. 저는 알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알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면요.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읽어지냐면요. 벌교초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 교실 N 선생님. 이 N이 사람 이름인데 그 엔드 있잖아요. 영어의 엔드. 그거로도 또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혼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좀 사용해 주시고요. 자, 원장님 벌교초 영어학원을 갖다가 키워드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검색해 볼게요. 네, 1등이죠. 네, 1등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번에는 벌교초 영어학원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확장하는 요령은 제가 10회차 코칭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 원장 소개글이 꼭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쭉 내려서 제가 함께 보면 좋은 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죠. 네. 아, 블로그는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결국 블로그를 통해 구매 결정을 받아내는 거는요. 원장님을 소개하고 우리 학원을 소개하고 공부 방법,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원장님의 교육 철학, 그러한 것들을 봐야만 선택하는 거여서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고 그걸 먼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한번 쓰고 우리가 뭐 프린트해서 활자로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파는 거 아니잖아요. 또 고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시작해야 핵심 포스팅을 갖게 됩니다. 그거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모바일 그 보니까요. 아직도 모바일에서 인기글, 대표글 세팅하는 거가 인기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제가 원장님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잠깐만 공유 화면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 그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제 그 핸드폰으로 보면서 원장님 거를 봤는데요. 화면을 캡처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매일 배운 파닉스 단어들을 발음 규칙에 맞게 모두 읽어내기. 그리고 여기는 또 는, 네. 원장님이 의도한 줄바꿈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보이게 되었느냐? 원래 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게 없어져요. 여기 있다. 네.
잘 되죠, 이제? 원래 원장님이 쓰신 글은요, 요거거든요, 요거. 네. 요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글자를 바꿨더니 이렇게 줄바꿈을 했더니 모바일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어, 컴퓨터로 보는 엄마가 많을까요? 모바일로 보는 엄마가 많을까요? 모바일로 보는 엄마가 많을 때는 90%까지 될 정도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요. 모바일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요렇게 요런 거 있죠. 요거 웃음 표시. 웃음 표시를 조금 많이 사용하시고 있어요. 지금요, 원장님. 네. 아, 그냥 우리가 그 편하게 사람들하고 카톡 주고받을 때는 저런 거 많이 하셔도 좋아요. 네, 엄마들하고 할 때도 좋은데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요, 조금 더 전문적인 그 전문가의 포스팅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블로그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나의 정체성은 벌교초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정체성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이나 무슨 그 전문가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포스팅할 때 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네. 이모티콘은 전체 포스팅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좋게요. 없어도 괜찮고요. 네. 여기에서 이런 그 문장 부호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요. 약간 전문성 있어 보이지 않고 친근한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전문성 있어 보이도록 조금 그런 건 절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매일 배운 파닉스 단어를 발음 규칙에 맞게 모두 읽어내기, 매일 배운 파닉스 단어들 중 5개는 꼭 외우고 시험 치기, 그리고 자체 제작 단어장으로 4개의 단어 외우고 시험 치기,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이 밑에 내려오면은 또 다른 학습 활동들도 이렇게 이런 거 한다고 쭉 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학습 활동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도 안 나고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뭐 했다는 거지 하고 잘 머릿속에 접수가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거에 해당되는 증거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증거 자료 밑에다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 매일 배운 단어를 파닉스 단어를 발음 규칙에 맞게 모두 읽어내기라는 걸 한다고 했으면은 그거를 하고 있는 활동의 어떤 증거를 딱 보여주고 이게 그거라고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해요라고 나열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증거와 연결해서 딱 보고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도 영상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영상 사용하는 건 잘하는 거죠. 네. 그런데 벌교초 5학년 소연이의 성장기라고 하면은 소연이 엄마는 관심이 있어서 볼 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고 내가 왜 그걸 봐야 되지라는 이유를 줘야 돼요. 네. 영상은 반드시 그걸 보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영상 안에 소연이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어떤 내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몇 개월 공부한 다음에 이 정도로 유창하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설명이 있어야 그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상을 오픈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영상까지 열어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눌러서 열어서 봤잖아요. 그럼 원장님의 블로그에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영상을 넣는다는 건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보람이 있도록 영상을 보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여기. 네. 이미지에 들어간 전화번호도 네이버는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저런 거는 전부 마이너스 점수를 지금 주고 있어요. 저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네, 제재를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없애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톡톡으로 연결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톡톡 버튼 그 연두색으로 된 거 만들었죠.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걸 쓰라고 만든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버를 사용해서 네, 네이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거를 사용하는 게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톡톡 버튼은 그냥 네이버 버튼 단추를 달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어요.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 누르면 톡톡으로 연결하라고 하는 거는 내 블로그가 네이버 검색봇의 관점에서 좋아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네, 톡톡을 사용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는 거죠. 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벌교초등학교가 안 보여요, 지금. 그죠? 네. 벌교초등학교가 어디 있다라고 같이 핀을 찍어주면은 그 학교랑 우리 그 학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간단한 설명을 붙여주면 더 좋죠. 네, 그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너무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삭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남겨줘도 괜찮은 해시태그는요. 벌교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 교실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여기다가 쓰지 않으셔도 어차피 누르면 우리 거로 오게 돼 있으니까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이 중에 다른 것들은 잘못 누르면은 다른 학원 거로 넘어가게 돼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장님. 자, 그다음에 두 개를 쓰셨어요, 지금. 벌교초 영어 윤 선생 무형 화상 영어. 아, 요것도 보세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는 저도 자연스럽게 읽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걸 보는 엄마는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띄어쓰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전화번호와 해시태그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삭제해 주시고 마찬가지 이 포스팅 안에도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영상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동영상을 열어보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열어보지 않는 동영상이 계속해서 앞으로 할 포스팅들에도 들어가면은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네이버 검색버튼 어떻게 인식하냐?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터가 집어넣은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아. 그럼 거의 보지 않아. 그렇다면은 이 크리에이터는 별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겠죠. 애써 찍은 영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상을 많이 넣지도 마시고요.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정도만 넣으시고 그 영상을 꼭 봐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나의 크레딧을 깎아먹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을 매번 올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이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올린 영상을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필요 없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사람이구나로 인식이 되는 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인천 송도 명선초 보겠습니다. 어, 키워드 확장하셨죠? 명선초 영어 공부방이라고 하셨죠? 한번 볼까요? 명선초 영어 공부방. 1등 노출됐죠. 네,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 밖에도 확장의 기회는 많이 있죠? 네. 어, 우리가 확장할 때는요, 꼭 뭐 학교 이름에다가 뒤에 공부방, 뭐 학원, 교습소 그것만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와 관련 있는 여러 학사 일정 혹은 그 학교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요소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렸죠. 네.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확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확장된 키워드를 통해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원장 소개, 학원 소개, 공부 방법 소개, 우등생 소개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원장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상담 신청해서 등록하는 거잖아요. 네. 항상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키워드가 다가 아니에요. 들어온 다음에 읽어보고 설득이 될 만한 좋은 핵심 포스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많은 유입만 있어봐야 그냥 힘만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핵심 포스팅을 빨리 양질의 퀄리티로 갖추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잘 쓰셨어요. 원장님, 이거 되게 좋아요. 그 키워드 캐치 잘하셨고요. 또 원장님 거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요, 요거예요. 개구리와 관련된 용어를 읽어요 동영상인데, 어, 개구리와 관련된 용어를 유창하게 읽어요. 어,
물론 뭐 설명을 더 잘하는 방법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구리와 관련된 영어가 되게 어려운 거, 저도 잘 못 읽겠는 이 팀패넘, 뭐 프로글릿 이런 단어들을 이 아이가 읽는다고? 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상을 설명하는 거의 힘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나도 읽기 어려운 단어를 이해가 읽는다고? 이건 어떻게 읽는 거지? 궁금해서 한번 눌러볼 것 같잖아요. 이렇게. Frog, amphibian, lay eggs, frog's fun, tadpole, hind leg, front leg. 자,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유창하게 읽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렇게 동영상을 한두, 세, 네 명이 계속 눌러서 이렇게 시청하게 되면은 네이버는요, 이 크리에이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이네. 앞으로도 이 크리에이터를 우대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퀄리티를 높이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미지에서도 지금 이 이미지가 뭐다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미지는요, 눈으로 보면 뭘 좀 알만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동영상은 눌러서 시청하기 전까지, 소리까지 듣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야, 이거 스팀 수업이 굉장히 재밌겠는데? 이 학원은 스팀 학원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스팀 수업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는데 따로 비용이 더 드는 건지, 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죠? 네, 명선초등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되게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느 길로 이렇게 뭐 어느 뭐 예를 들어 후문으로 들어온다든지 아파트에서 어디로 오면은 몇 분이면 걸어올 수 있다든지 그런 그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그런 멘트를 간단하게 이 지도 아래다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대동 제니쌤 거 보겠습니다. 네, 약대동 아이파크 영어학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때요? 약대동 아이파크 영어학원. 당연히 1등이겠죠? 네, 약대동 아이파크 영어학원. 아이고, 아에서 끝나면 안 되지. 네, 약대동 아이파크 정도에서는, 네, 꽤 그래도 그, 이런 플레이스들이 나오네요. 네. 여기 1등으로 나오고 있죠? 자, 제니슨 것도 여기에 나오게 한번 앞으로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확장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현재 내가 1등하지 못하는 거로 확대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뭐 학원 행사를 갖다가 깔끔하게 잘 소개하는 포스팅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뭐 이런 거 일상 포스팅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원장님에게 과하게 힘만 들지 않는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아, 과연 이거로 키워드 유입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원장님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키워드 유입이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제 블로그죠. 키워드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를 보려면요. 여기에서 통계이죠, 통계. 자, 아직 요걸 못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익혀보세요. 통계를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일간 현황이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용자 분석 아래에 유입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입은 뭐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쫙 눌러보면은, 자, 요거 일간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주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한 주간 나한테 뭐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가? 원장님이나 제가 단톡에다가 올려갖고 그분들이 눌러갖고 들어오는 건 어때요? 그거는 그 내가 링크를 보내줘 갖고 들어온 거니까 물론 뭐 상담이 그 문의가 전화로 와갖고 그분한테 읽어보시라고 보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더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네이버에다 검색해 갖고 네이버가 소개해 줘 갖고 나한테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통합 검색이거든요. 자, 저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통합 검색에 모바일로
50한 8%, 그다음에 컴퓨터로 15%. 그죠? 자, 그런데 모바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1등한 거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1등을 했네요.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이 지금 현재 페미니즘이라고 누가 검색하면은 그 위에 어떤 용어 설명 같은 걸 안으로 대표 그거로 뜨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오는 거고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네. 우리 거랑 좀 관련 있는 거로 본다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윤 선생 원어민 화상 영어. 이 키워드를 눌러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 누군가 윤 선생 원어민 화상 영어라고 검색을 하면요. 제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엘리쌤도 있는데 윤 선생 공식보다도 먼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진짜로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윤 선생 원어민 화상 영어. 네, 실제로 검색어를 이렇게 넣고 누가 검색하면은 네,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고 아까 여기에서 그거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여기 생기는 겁니다. 자, 원장님의 블로그에서 통계를 검색해 갖고 요거를 봤을 때 무엇으로 검색해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로 검색한 사람은 이 포스팅으로 내 블로그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원장님들도 자기의 블로그에서 통계 보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로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고 그 결과 본 포스팅은 뭐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 그 키워드로 쓴 어떤 포스팅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원장님.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포스팅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가? 네, 새로운 가망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떤 포스팅이 끌어들이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포스팅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잊지 마세요. 다음은 네, 영천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레이스 쌤인데요. 우리 그 처음에 쓰셨을 때 사용한 단어를 이렇게 조금 네, 부드럽게 바꾸셨죠, 표현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으로. 네. 어,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잘 들어보시고 뭔가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누구도 정답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100%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군가 조언해 줬을 때 그게 일리 있다 생각이 드시면은 판단해서 네, 취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잘 쓰셨고요. 영천초 영어학원 지금 어때요? 1등 하고 있죠? 영천초 영어 학원 원장님이 유튜브에서 1등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신 거죠? 자, 이제 1등한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냥 놔두고 다른 거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나중에 검사해 봐서 순위가 밀려 있으면 다시 한번 쓰시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다른 키워드 쓰시면 좋습니다. 자, 원생 소개한 글 굉장히 좋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네. 이런 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실 수 있고요. 여러 명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 명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요. 한 명을 여러 번 소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네, 그거는 제가 뒤에 그 원장님 케이스에서 같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시리즈 포스팅이라는 거거든요. 시리즈 포스팅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데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데니에 대해서도 약간 시간 텀을 두고 쭉 이렇게 서사를 만드셨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는 건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다음 그 포스팅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유사한 취지니까요. 네, 에스더 쌤 그 소개 글인데요. 이 에스더 쌤이 지금까지 쓴 글 중에 제일 잘 쓰셨어요. 네, 에스더 쌤도 그 블로그 오래 하신 분이 아닌데 지금까지 쓰신 글 중에 가장 잘 쓰신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칭찬합니다, 정말. 사동초 평산초 영어학원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교실 훈이의 영어 성장 스토리.
네, 좋은 글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특별히 더 제가 매력을 느낀 이유는요, 제가 매력을 느꼈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발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발전 추이가 보인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에요. 자, 훈이의 걱정, 엄마의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영어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 체력이 약한 거. 그런데 진단 평가를 내서 공부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발전했고요. 다시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해갖고 성장 스토리를 쫙 해주셨어요. 네. 훌륭한 글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감사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있고 되게 좋아요, 글이. 자, 그런데요, 이걸 고치시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글이고 잘 간직하시고 효자 노릇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글을 쓸 원장님들도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처음 소개해 드리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블로그에는요, 방문한 사람이 하나만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눌러서 읽어보게 하는 장치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그 사람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떤 단서가 보여요. 훈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개를 한다면은요, 지금 이 그 내용이 잘 됐다. 여기 지금 긁어지니까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 우리 에스더쌤이 쓰신 글을 여기서부터 자, 사실은 이렇게 긁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막 복사해 갖고 또 쓸 수도 있으니까 긁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아직은 막 긁는 사람이 있을 정도는 아닐 테니까 그냥 한번 그래도 볼게요. 자, 원장님이 쓰신 글 제가 다 복사했어요. 복사해 갖고 어떻게 하죠? 기억나시나요? 네, 글자 수색이라는 게 있죠? 네, 네이버 글자 수색기에다가 한번 넣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몇 글자가 돼요? 물론 여기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걸 없애더라도, 음, 자, 원장님 그 포스팅이 공백, 빈칸을 빼고도 3,000자가 넘죠. 네, 지금 3,000자가 넘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보면 좋은 글, 이런 것도 사실 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안에 있는 글이니까. 그걸 빼더라도 3,000자가 넘죠.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쓰셨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 좀 지울게요. 어쨌든 지워도 3천이 넘죠? 네. 이 말은 뭐예요? 원장님이 보통 그 블로그 포스팅에 써야 할 분량보다 한 3배쯤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글을 쓰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1000에서 1500자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유도 이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줄이란 말이냐? 내 팔 같은 팔을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지금 저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 훈이에 대해 소개할 때요. 처음에 글 하나를요. 사동초등학교 4학년 훈이 난생 처음 영어 진단 평가를 본 스토리.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와 관련된 그거만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천자가 충분히 천자면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제목도 사동초 4학년 혼이 반드시 진단평가를 보고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 뭐 그런 식으로 붙여갖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그 사동초 4학년 훈이를 또 쓰는 거예요. 자, 사동초 4학년 훈이 진단평가 후 2달 이렇게 공부했어요. 2달 동안 공부한 과정 이미 원장님이 여기다 다 써놓으신 내용이에요. 그것만으로 또 한 천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자, 사동초 4학년 훈이 2달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영어에 재미와 자신감을 붙이다. 뭐 그런 거 또 하나 쓸 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사동초 4학년 훈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시험을 봤어요. 다시 한번 평가해 봤어요. 하고 마지막에 이거 내용으로. 자, 자꾸 글을 막 줄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포스팅을 아예 이렇게 놔둬보세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엄마가 사동초 영어학원 혹은 뭐 영천초 영어학원, 뭐 평산초 영어학원 이런 키워드로 들어와서 이 포스팅 중 하나를 봤어요. 그렇게 네 개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쓴 것 중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엄마 아들도 4학년이야.
근데 영어 공부에 내가 좀 고민이 있어. 와, 우리 애가 영어를 아직 잘 못하는데 걱정인데. 근데 정말 우리 아이랑 비슷한 아이가 여기 나와.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한 이야기가 네 개의 시리즈로 포스팅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읽은 거야. 거기서 끝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나갑니다. 그 네 개를 다 눌러갖고 읽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읽는 동안 그 엄마는 원장님이 아이를 어떻게 진단평가하고 공부는 어떻게 시켰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재미와 자신감은 어떻게 붙였고,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다 알게 되죠. 완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건 그 엄마 관점이고, 네이버 검색봇 관점에서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검색을 해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더니 그거랑 관련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 네이버 검색봇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론 뭐 검색봇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해서 네이버 검색봇이 원장님의 블로그를 어떻게 여기게 되냐 하면은 이야, 이 사람은 글이 정말 높은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검색 이용자가 한번 들어오면은 다른 것까지 다 읽어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블로그구나. 이거 완전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원장님을 위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긴 글을 썼을 때 그걸 줄이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걸 잘라가지고 시리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리즈로 만들 때 서로 간에 연계가 보이게 해주시고요. 함께 보면 좋은 걸로 연결도 묶어주시고요. 키워드도 동일한 걸 써가지고 통일성을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까운 그 나의 블로그 리소스를 갖다가 충분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앞에 쓰셨던 우리 그 그레이스 쌤 있죠? 그레이스 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튼 글자 수세기를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천자에서 1500자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 썼다. 그러면 줄여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금방 물 흐르듯이 쓴 것 같지만 읽는 사람은 힘들어요. 3분 정도에 읽는 게 좋은 글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키 테이크어웨이로 올라가 볼게요. 다른 것들보다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 정확히 쓰고 확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은 텍스트로 설명이 붙어서 그거를 특히, 사진보다요, 특히 동영상, 예, 동영상은 정말 그래요, 원장님들.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좀 강조해 놓을게요. 예. 동영상, 이 동영상은요, 반드시 텍스트로 설명을 붙여주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눌러갖고 시청하지 않는단 말이죠. 시청하지 않는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스팸 같은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사람인가? 라고 네이버가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 영상 중에 스팸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실제 공부한 리얼 영상들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과 시청할 이유가 붙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스팸으로 취급되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요거 해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유입 경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했죠? 네. 내가 쓴 글이요. 일상 글들을 쓰는 건 좋은데요. 일상 글도 거저로 쓰는 게 아니라 다 노력과 힘이 들잖아요. 네. 이왕이면 뭔가 들어와서 설득될 만한 핵심 포스팅에 가까운 성격의 글들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일일 일포 그렇게 한다고 특별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0건의 일상적인 글보다 한 건의 전문성 있는 그 포스팅이 여러분의 블로그의 품질을 더 올려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에 일상적인 글로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핵심 상권의 최고의 영어 교육 전문가라면 어떤 글을 쓸 것인가? 그 전문가가 쓸 법한 소재로 그 전문가가 사용할 만한 어투로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리즈 포스팅의 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리즈 포스팅이 잘 됐을 경우에 네이버와 또 검색해서 들어온 그 학부모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오늘 드린 설명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